자, 다음 고민. 다음 고민은 꽤 길어요. 다음 고민은 A4용지로 한 3장 이렇게 길게 보내지 마라. 익명님이 보내주신 사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란님. 이 인사말을 쓰기까지 긴 시간의 생각과 고민이 있었는데 막상 적고 보니 단추란마저 듭니다. 평소 매번은 아니지만 되도록 챙겨서 방송을 듣는 구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몇 번의 생각 끝에도 정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란님께 얼마나 잘 전달이 될지 걱정도 되고 좀 떨리기도 합니다. 저는 직장인이자 주부이자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나이는 란님보다 많다는 것만 밝힐게요. 저보다 많으면 이제 한 20에서 23살 사이 정도신 거죠. 결혼 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럼에도 저와 남편은 처음처럼 사이가 좋고 사랑합니다. 제 고민은 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좀처럼 흥분이 되지 않습니다. 라님, 혹시 사람의 흥분에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흥분이 따로 존재할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수도 없이 고민을 했는데 글을 적는 지금도 아예 다 같이 왜 물음표를 치고 그러니? 자, 집중. 내가 지금 읽고 있잖아. SM이라는 것을 그저 그런 것이 있다는 정도, 성적 취향이나 성향 정도로 알던 저에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과 함께 야동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소 강압적이고 힘으로 압박하는, 구속도 하고 묶기도 하는 그런 플레이물이었습니다. 그 흥분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강렬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몇 번 더 보기도 하고 더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정성스럽게 애무를 하면 저 역시 몸이 젖어들고 감각적인 자극을 느낍니다. 몸이 젖으면 흥분한 것이라 생각해 오다가 언제부턴가 그것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이런저런 반응은 그저 육체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흥분이 따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나 굳이 말하자면 바닐라의 성생활을 해왔고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저는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 채 매번 끝이 났지만 그게 크게 나쁘거나 불만스럽지 않았습니다. 자위를 통한 오르가즘은 느낍니다. 그렇다고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거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혼란의 시간을 혼자서 갖고 있다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웠지만 고민 끝에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충분히 이해해 주었고 제가 흥분하는 지점을 찾아보기도 하고 도와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구속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 로프를 사서 묶어보자고도 했고 유튜브를 보고 익혔다며 귀감 묶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막상 흥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과 제가 관계 중에 제가 소리를 좀 냈는데 때마침 아이가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리자 남편이 당황하여 제 입을 손으로 꽉 틀어막고 어깨를 손으로 꽉 잡고 눌렀는데 그 순간 예전에 그 영상을 봤을 때처럼 설명할 수 없는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저의 부부는 이런 노력을 2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제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흥분을 하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저런 구속 도구를 사보기도 하고 몇 가지 로프를 사서 흉내를 내보기도 했지만 예전에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느낀 흥분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누군가 써놓은 야한 댓글을 읽다가 여성 상의를 할 때 제 손으로 여자친구의 골반을 꽉 잡아 지그치 내리눌러주면 이라는 이 문장을 읽는데 정말 정신이 아찔하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글자로도 되는 흥분이 어째서 남편과의 관계로는 느껴지지 않는 것인지 글을 쓰면서도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글을 라님이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부부 사이의 고민을 결혼도 안 한 라님이 이해할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을 하며 작성 중입니다. 혹여 제가 성형이라는 것을 가진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름만 공개되지 않는다면 사연은 공개되어도 괜찮습니다. 다소 혼란스럽고 정리되지 못한 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행복한 연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아, 길었다. 이렇게 긴 거 보내지 마세요. 일단은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 적혀 있죠. 우리 부부 사이의 고민을 결혼도 안 한 란님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 못하지. 나는 결혼이란 걸 아예 모르는데 결혼해본 적이 없으니까. 게다가 이제 자녀까지 있으신 거잖아요.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는 한 가정의 어머니인 거잖아.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나?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하셨다면서 나는 연애가 2년이 넘은 적도 없어. 단 2년도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이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의 고민을 내가 어떻게 들어줘? 내가 상황을 이해하고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냥 평범한 연애나 디엣이나 뭐 파트너 같은 사이였다면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관계는 제가 잘 아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는 그래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솔루션이라는 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한 애송이가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직 결혼도 안 한 애송이가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해결 방법은 떠오르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닐 것 같단 말이지. 아무리 봐도. 나 지금 솔로라고. 아무리 봐도 그렇단 말이지. 자, 일단은 솔루션은 있는데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질문에부터 대답을 해줍시다. 이거는 사실 SM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막 SM에 눈을 뜨고 계시는 과정인 것 같으니까. 나님, 혹시 사람의 흥분에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흥분이 따로 존재할까요? 따로라기보다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닐라들은, 일반인들은 정신적인 흥분을 아예 못 느끼거나 정신적인 흥분이나 쾌락을 되게 소프트하게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바닐라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을, 상대를 주인님으로 모시면서 느껴지는 그 정신적 쾌락이나 정신적인 만족감이나 누군가를 지배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만족감이 아예 없는 분들을,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SM적인 성향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닐라, 일반인, 바닐라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신적인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을 우리는 SM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바닐라는 육체적인 쾌락 쪽을 많이 즐기는 편이고 SM어들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풀을 같이 합니다. 정신적인 풀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파트너랑 풀을 하는 것을 이제 육체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그냥 파트너랑 풀을 하는 거랑 내가 정말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의 강아지가 되어서 하는 플레이는 그 쾌락의 정도가 완전 달라요. 그냥 육체적인 쾌락이 100이라고 쳤을 때, 그리고 정신적인 쾌락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은 한 200이 아니라 한 20만? 뭐 어쨌든 결론은 정신과 육체적인 그 거시기들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구별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SM어들은 그거를 같이 함께 하죠. 이제 좀 더 부스팅 되죠. 100이 20만 정도로 부스팅이 됩니다. 내가 지금 펫이 생겨서 그 펫과 플레이를 하면 정신 곱하기 육체지만 펫이 없을 때 그냥 나도 마음에 드는 바닐라나 매력적인 팬덤들이랑 뭐 그런 애들이랑 그냥 섹스도 하긴 하거든. 그건 그냥 육체적인 것이기만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일단은 솔루션이 있긴 한데 아까도 말했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일단은 보내주신 분은 익명님은 성향은 확실하게 있어요. 이제 막 그쪽에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성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펫 슬레이브 쪽 성향을 가진 팸섭 분 SM어이시고요. SM 플레이 중에 롤플레잉이라는 플레이가 있어요. 상황극이라고도 하죠. 남편분하고 이제 잘 얘기를 해서 남편분이 잘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이것저것 해봤다고 했잖아요. 묶인 상태에서도 해보고 뭐 귀감 묶기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전혀 흥분이 안 됐다고 했잖아. 그건 왜 그런 거냐면 그 상황에서 그걸 할 때 익명님이 남편분을 주인님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런 거야. 딱 보여요. 거기서 우리 이거 해볼까? 여보, 묶이는 거 좋아한다고 했지? 내가 유튜브에서 귀감 묶기를 공부해왔어. 팔 뒤로 해봐. 자, 그대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쁘게 묶어줄게. 이러면 당연히 흥분 안 되지. 팸섭들이 흥분하는 포인트가 묶이는 게 아니야.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멜돔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이제 흥분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내가 해줄게. 자, 귀감 묶기 한번 해보자. 묶어놓는다고 팸섭들이 흥분을 하는 게 아니야. 포인트가 거기가 아니야. 포인트를 좀 잘못 짚으신 것 같아. 팸섭들이 흥분하는 포인트가 묶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주인님이 내 앞에 있다는, 내가 이 사람의 강아지, 내가 이 사람의 노예, 그래서 내가 강압적으로 당하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처음에 쉽게 할 수 있는 게 롤플레잉, 상황극 같은 풀인데 뭐 이런 거죠. 소프트하게는 뭐 진료 받으러 갔는데 처음 보는 의사한테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하드하게 하면은 집 털러 온 강도에게 이제 그런 상황극,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남편분이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남편분이 분위기를 잡는 거나 서비 흥분하는 포인트를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자, 너 묶는 거 좋아한댔지? 야, 내가 귀감 묶기 공부해왔어. 팔 뒤로 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런 것들, 그런 롤플레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초보 멜돔들, 초보 주인님한테는 이 상황극이라는 건 좀 난이도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굉장히 오글거리면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현타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롤플 같은 경우는 서비 잘 이끌어주면 돼요. 이 상황극 롤플이라는 거는 돔이 아니라 서비 이끌어가는 플레이거든요. 물론 이제 겉으로 보기엔 돔이 이끌어가는 플레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까오면 서비 이끌어가. 서비 잘 받아줘야지 이게 그 성사될 수 있는 플레이, 성사될 수 있는 플레이라서 한번 롤플을 일단 추천을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이게 롤플이 좀 어렵다. 너무 어렵다. 상황을 잡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이라는 풀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황극 일종이에요. 세이프워드를 정해놓고 내가 세이프워드를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반항하고 거칠게 싫다고 해도 절대 그만두지 마라는 걸 해놓고 해보면은 이제 남편분이 좀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하면서 느끼는 건데 바닐라들이 이 영상을 보면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나를 되게 예비 성범죄자로 생각을 하겠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당하는 걸 좋아하는 변태들이랑 하는 게 좋은 거지. 당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성적 매력을 못 느끼는 게 또 우리들이거든요. 하는 상황이 좋은 게 아니라 당하는 상황극을 하면서 더 흥분하는 상대가 좋은 거예요. 롤플 같은 거를 하면서 좀 SM적인 플레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남편분들이랑 잘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결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애송이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